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요양보호사 문제를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 수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거의 제가 이제 영상 한 150개 정도 되는데, 그 간호조무사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그런 영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요양보호사 반도, 이제 수업도 하고 늘 그래 왔었는데, 너무 안 올려주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은 해본 적도 있고요. 특히나 요양보호사 그 파트 중에서 공부하는 파트 중에서 제도나 서비스 쪽으로 잘 안 외워지고 문제 많이 못 풀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25문제 골라봤습니다. 해볼게요. 네. 자, 1번 보면은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그랬어요. 1번 고용보험, 2번 자선사업, 3번 사회복지, 4번 국민건강보험, 5번 국민연금. 자, 사람이 이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로 하는 이 사회적인 욕구,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제도는 뭘까요? 국민건강보험 아니죠. 이런 건 뭐라 그래요? 사회복지라고 하죠. 이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사회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그쵸?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적인 욕구도 다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 이 사회복지 안에 다른 것들이 포함이 되겠어요. 2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노인장기 요양보험, 자, 여기에서의 보험자, 보험자 누굴까요? 1번 시군구,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일까요? 3번 전 국민이 보험자인가요? 4번 보건복지부, 5번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자, 보험 서비스를 주는 자는 누구예요? 공단에서 주죠. 우리가 짧게 공단이라고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번이 답이고, 그럼 피보험자, 그죠? 피부양자, 가입자는 누구예요? 바로 전 국민이 되겠어요. 3번 제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일상생활과 신체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를 뭐라 그러냐 그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신체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하죠. 우리 제가 서비스에서 제가 급여에서 근데 그 중에서도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그 서비스를 뭐라 그러냐? 뭐라 그래요? 1번 주간보호, 2번 방문급여, 3번 단기보호, 4번 기타 재가급여, 5번 방문목욕. 답은 4번 기타 재가급여라 그러죠. 이게 재가급여에 속해 있는 거죠. 복지용구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서비스나 급여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타 재가급여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주간보호, 주야간 보호 이런 거는 몇 시간씩 가 계시는 거잖아요.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제가 서비스긴 한데 제가 급여긴 한데 시설에 잠깐 갔다가 오시는 거죠. 몇 시간만. 네, 그쵸? 방문 서비스 우리가 이제 방문 요양이라든가 그쵸? 방문 간호도 하죠. 단기 보호는 이제 며칠씩 가 있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시설에. 방문 목욕은 오로지 목욕만을 위해서 장기요양 요원 2명이서 방문하시는 거지요. 답은 4번이에요. 기타 재가급여. 자, 5번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등급 판정 신청은 판정 신청은 요양보호사가 대리해서 공단에 신청한다. 공단에 신청하는 건 맞지만 요양보호사가 대리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하는 게 가장 좋고, 그쵸? 아니면 가족, 친적, 친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2번 장기 요양 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은 특례 요양비를 지급한다. 그런데요. 일단 읽어볼까요? 3번 주야간 보호시설은 대상자를 장기간 입소시켜 보호한다. 주야간이 장기간 입소시키는 건가요? 4번 방문 요양 서비스는 자 방문 요양 서비스예요. 자 이거는 재가급여죠. 보험료를 20% 부담한다. 5번 결핵이 있고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69세 노인은 장기요양 대상자이다. 자 어때요? 몇 번 같아요?
자, 아까 1번 보시면 요양보호사가 대리할 수는 없다고 했었어요. 본인이 하면 가장 좋고, 가족, 네. 우리 여기 제가 이제 써놓은 거 보면 이해관계인, 법적인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런 것도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할 수 있어요. 대리할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는 대리할 수 없다. 2번 장교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은 우리가 돈을 준다 그랬어요. 그쵸? 특별히 현금을 주는 특별 현금 급여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이 특례요양비는 장교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 아니고 그 노인 요양시설에 주는 거란 말이죠. 노인 요양시설. 그쵸? 네. 장기요양 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그런 뭐 섬이라든가 그치요? 예, 뭐 그런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서 산간 지역 뭐 그런 데서는 가족 요양비를 준다고 얘기했었어요. 가족 요양비 그쵸? 그리고 특별 현금급여가 그러니까 가족 요양비도 있었고 특례 요양비도 있었고 요양병원 간병비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돈으로 주는 건. 3번 주야간 보호시설은 대상자를 장기간 입소시킨다 그랬는데요. 장기간 입소시키는 거 아니죠. 네, 장기간 입소시키는 거는 단기보호가 되겠어요. 4번 그러니까 몇 시간만 갔다 오는 거예요. 주야간은. 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만 갔다 오시는 거고요. 장기간은 단기 보호 서비스예요. 4번 방문 요양 서비스는 재가이기 때문에 재가는 20% 본인 부담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20% 부담한다 그랬고요. 시설 급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재가 급여는 15% 부담한다 그랬고 시설 급여는 20% 부담한다고 했기 때문에 4번은 방문 요양인데 20% 부담한다라고 말해서 틀린 거예요. 15%고 5번 결핵이 있고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다. 자, 결핵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거동이 불편하면서 65세가 넘었어요. 그러면은 장기요양 대상자가 맞으니까 답이 5번 되겠어요. 5번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1번 그러니까 장기요양 대상자는 거동이 어려우면서 65세가 넘거나 6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나이는 상관없으면서 그쵸? 거동이 힘들어도 돼요. 예, 거동이 힘들면서 참 나이는 어려도 돼요. 65세가 안 돼도 되는데 대신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파킨슨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자 보면 1번 파킨슨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40세 남성 딱 좋지요. 네, 노인성 질환 맞고요. 거동이 어렵다. 나이는 상관없으니까 맞아요. 2번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성 결핵은 중요하지 않고 신체 활동이 어려우면서 65세가 넘어야 되는데 60세니까 안 돼요. 3번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자, 고혈압이 있는 거 중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안 돼요.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돼요. 65세 넘는 건 좋은데 70세라서.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당뇨 있는 75세 여성.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당뇨 뭐 상관없고 75세는 좋은데 거동이 어렵단 말이 없어요. 신체 활동이 어렵단 말이 없어서 안 돼요. 5번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자,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안 되는데요. 난청 중요하지 않고 89세 독거노인. 자, 나이는 괜찮은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비 선생님들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뭐 100세가 되어도 그쵸? 거동이 너무 좋고 예, 막 산에 막 올라가시고 막 나무 패고 자 이러면은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죠. 자, 노인성 질환이면서 나이 상관없고 거동이 어렵다. 자, 이러면 된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파킨슨이 제일 많이 나오고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뇌경색, 뇌졸중 네,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시면 돼요. 6번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재원 조달에 대한 설명은 그랬어요. 1번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고지한다 그랬는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한다 그랬어요.
틀렸죠? 2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다 그랬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돈이 없어요. 본인 일부 부담금이 없습니다. 3번 국가지원금은 20%다. 자, 국가지원금 20% 맞지요? 네, 국가가 20% 되고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15에서 20% 되고 보험료 우리가 내는 거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그걸로 이제 60에서 65% 해서 재원 조달돼요. 4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 일부 부담금은 각각 3분의 1로 경감한다. 깎아준다. 자, 각각이라고 하는 것은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3분의 1, 3분의 1씩 깎아준다 그랬는데 우리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의료 쪽에 좀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 일부 부담금은 내는데 3분의 1 경감이 아니라 한 40에서 60% 경감해준다 그랬어요. 5번 비급여 항목입니다. 항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자, 비급여 항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액 본인 부담이 비급여만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국가지원 20% 되겠어요. 7번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는데요. 제가 노인복지시설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눴다 그랬어요. 자, 주거가 위주가 되는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냐, 의료가 들어가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냐, 여가가 위주냐, 노인 여가복지시설이냐.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시면서 이 주거에는 양로시설, 양로원 얘기하는 거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 가정, 노인복지 주택 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로, 가정, 주택이란 말이 있어요.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해서 요양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얘네들은 여가를 위한 복지시설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걸 해볼까요? 1번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있지만 요양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거가 아니라 의료복지시설로 가야 되고 2번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양로시설인가요? 자, 양로시설 맞아요. 양로시설은 주거복지시설로 가시고 3번 노인 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자, 경로당은 여가복지시설이 맞네요. 그럼 3번이 답이에요. 4번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교실. 자, 노인교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노인 여가복지시설이라 그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단기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는 뭐예요? 재가죠. 재가 노인복지시설이죠. 재가급여니까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8번 국가가 개입을 해서요. 국민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국민들 건강한 거, 생활이 안정되게 하는 거, 자, 소득과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게 하는데 차등 부과한대요. 소득이 좋으면 더 많이 내라, 적으면 덜 내라 이렇게 차등 부과하고 피보험 대상자의 국민의 질병 부상 정도에 따라서 균등하게 급여하는 사회보험 제도가 뭐예요? 어떤 병에 걸렸냐에 따라서 서비스는 똑같이 급여한다, 해준다, 균등하게 똑같이 그 질병이 같으면 서비스를 그대로 똑같이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1번 산재, 2번 국민건강보험, 3번 국민연금,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 5번 고용보험. 이게 바로 국민건강보험이죠. 우리가 지금 국가가 개입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차등 부과하고 서비스는 똑같이 받아요. 그쵸? 똑같이 진료, 감기로 진료했다. 그러면 똑같이 3,900원, 3,900원 내고 이런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보험료는 차등으로 냈지만 9번 1991년 국제연합 유엔이죠.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 유엔 총회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5가지 원칙을 말했어요. 그가 아닌 것은 1번 독립의 원칙, 2번 참여의 원칙, 3번 평등의 원칙, 4번 보호의 원칙, 5번 자아 실현의 원칙 다 있었어요. 독립할 수 있게 해라.
또 사회에 참여하게 해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평등의 원칙은 말하지 않았어요. 보호의 원칙 보호해줘라, 자아실현하도록 해줘라 노인들 했거든요. 자, 평등 대신에 뭐가 있었냐? 존엄의 원칙 있어요.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도록 노인 복지해줘라 그랬어요. 10번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자, 우리가 아까 주거가 위주인 주거복지시설에는 주택, 그냥 가정, 그쵸? 노인 공동생활 가정, 그 다음에 양로시설 요 세 가지라 그랬어요. 1번 노인 복지주택, 요것도 주거복지시설은 맞아요. 2번 노인 요양시설, 3번 노인 공동생활가정, 4번 양로시설, 5번 노인복지관.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뭐냐면은 답이 몇 번이에요? 양로시설이 되겠습니다. 양로시설. 왜 그러냐면 1번의 노인복지주택도 주거복지시설은 맞아요. 그러나 이 주거라는 이 주택이란 말이 나오려면은 분양, 임대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고요. 가정, 그러니까 3번의 노인 공동생활 가정도 노인 주거복지 시설은 맞는데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자, 양로시설은 그 급식 입소해서 그냥 급식해주고 먹이고 편의 제공한다 정도만 나오면 양로시설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 요거 표에 잘 나와 있죠. 좀 보셔야 되죠. 외우셔야 되죠. 11번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서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해가지고 장기요양 등급을 결국 최종으로 판정하는 곳은 어디예요? 1번 장기요양 판정회,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3번 심의회, 4번 등급판정위원회, 5번 장애판정위원회. 쉽죠? 등급판정위원회,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라는 뜻이에요. 12번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65세 미만, 네, 되긴 되죠. 다만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쵸? 자, 그러니까 의사소견서를 첨부해가지고 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습니다.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했기 때문에 틀렸고, 2번 등급 판정 신청은 마땅한 사람이 없다면 대상자의 친한 이웃도 신청 가능하다. 자, 친한 이웃도 안 되고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양보호사도 안 돼요. 3번 등급 판정은 제출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완료한다. 자, 등급 판정은요 30일 이내 나와요. 등급 판정이 돼요. 그러니까 서류를 접수하고 신청을 하고 한 달 안에 나온다는 거죠. 4번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다. 최소 2년 이상입니다. 5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74점이면 몇 등급일까요? 우리가 여기 보더라인에서, 그러니까 74점, 75점, 그쵸? 60점 뭐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죠. 그 인정 점수 표가 있잖아요. 그걸 잘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 3등급이면 74점이면 3등급이 맞아요. 답이 이게 5번이네요. 그래서 95점 이상이다. 100점 만점에 거진 와상 상태예요. 그러면 1등급. 75점 이상이다. 그러니까 75점 이상이면서 94점까지가 2등급. 60점부터 74점까지가 3등급이니까 이 말이 맞고요. 51점부터 59점까지가 4등급. 50점대가 4등급이에요. 45점부터 50점까지가 5등급이에요. 대신 치매가 있어야 되고, 인지 지원 등급도 있죠. 치매가 있으면서 44점 미만이에요. 제가 이거 잘못 썼는데 44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으면 인지 지원 등급 되겠어요. 13번 등급 판정 시 장교양 등급 4등급에 대한 내용을 찾는 거예요. 1번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목욕, 옷 벗고 입기 등의 수행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한 자. 자, 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등급이 이제 나눠지는데 일정 부분 4등급 맞아요.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 4등급 맞아요. 1번이 맞고요. 2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거는 4등급 아니고 3등급이죠. 3번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면 몇 등급? 1등급이 되겠어요. 4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100% 필요하다. 자, 이거는 1등급 되겠고 5번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필요하다. 상당 부분. 자, 그러면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다. 이건 2등급 되겠어요. 그러니까 3등급은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을 쓰고 4등급은 일정 부분 이렇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전적 1등급, 상당 2등급, 부분적 3등급, 일정 부분 4등급 되겠어요. 외우셔야 되지요. 14번 특별히 현금을 주는, 원래는 현금을 돈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뭐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못 가고 장기 요양기간도 없고 그런 곳에 그럼 어떻게 해요? 등급은 어떻게 받았는데 뭘 어떻게 해줘야 되니까 돈을 준다. 자, 그거는 가족요양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현금을 주는 서비스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세 가지예요. 가족요양비, 아까도 얘기했죠? 특례요양비라는 것도 있었고, 그쵸? 또 뭐가 있었어요? 요양병원 간병비라는 것이 있었죠. 요양병원 간병비. 그래서 지금 1번에 가족요양비, 방문요양비, 2번 특례요양, 방문요양비, 3번에 요양병원 간병비, 방문요양비, 4번에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자, 그러니까 4번이 맞죠. 여기서 하나 더 하면 요양병원 간병비 되겠죠. 5번에 방문요양비, 특수간병비. 자, 이런 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장기요양 기간이 아닌 노인 요양시설에서 지금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럼 특례요양비가 나가고, 요양병원에 계시다. 그럼 요양병원 간병비가 나가는데 잘 행해지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15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등급을 말해봐라. 1번 장기요양 점수가 60점이다. 벌써 감이 와요. 60점부터 아까 뭐라 그랬어요? 74점까지 3등급이라고 했으니까 답이 3번에 3등급이죠. 보행 보조기를 통해서 이동한다. 지팡이 같은 거, 보행 보조기 이런 거 사용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부분적 3등급이라 그랬어요. 15번에 3번이죠. 3등급. 16번 장기요양 인정조사 시 대상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조사원들이 와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를 한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 하는데 수행 능력이 있는지 12가지 항목을 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1, 2, 3, 4, 5번 볼게요. 1번 옷 벗고 입기 이거 하셔야 돼요. 버스 타기 못해도 돼요. 2번 화장실 사용하기 맞아요. 장보기 아니에요. 못해도 돼요. 3번에 전화 걸기 아니에요. 양치질하기 맞아요. 4번 방 밖으로 나오기 요건 하셔야 되고, 식사하기 하셔야 돼요. 5번 일어나 앉기 하시고요. 주변 청소하기 청소 못해도 돼요. 예, 그래서 요거를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라 그래서 ADL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답은 뭔가요? 그래서 4번 방 밖으로 나오기 식사하기죠. 세수, 양치질, 목욕, 옷 벗고 입기, 식사하기,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정도는 해야 되고요.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 소변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소변 참을 수 있는 거죠. 화장실 갈 때까지는 참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하셔야지 다 이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6번은 4번.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 틀리게 하려고 잘 나오는 것은 버스 타기, 장보기, 전화 걸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여태. 17번 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 기관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가셔요. 방문목욕, 장기요양 요원이 2명이 가서 목욕만 시켜요. 등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 등을 제공받는 장기요양 제도를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게 지금 뭐예요? 1번 시설급여, 시설에 계시는 거 아니고요. 2번 재가급여, 집에서 받으시는 서비스 맞죠? 재가급여 맞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이죠. 3번 기타 재가급여는 아까도 얘기했죠. 재가급여 한 종류면서 그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거. 4번 가족요양비, 5번 방문간호. 방문간호는 이 재가급여에 속해 있죠. 그쵸? 간호사가 방문해서 여러 가지 간호 서비스를 해주는 거, 이 재가급여의 한 종류기는 해요. 17번에 그래서 2번 되겠어요.
18번 다음 중 재가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방문요양 맞아요. 재가급여 맞아요. 2번 기본간호 이런 건 없어요. 3번 방문간호 이거 재가급여 맞고 4번 주야간 보호 맞죠? 주간이든 야간이든 잠깐 몇 시간인지 일정 시간 갔다가 오시는 거예요. 5번 방문 목욕 맞아요. 그러니까 답이 2번 기본간호는 재가급여 아니다.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도 재가급여다. 19번 수급자가 아까 얘기했죠.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에 지금 가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상당한 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를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특례요양비. 이름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20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표준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도 있었고 뭐 정서 지원 서비스도 있었고 그쵸? 개인 업무도 봐주고 외출 시 동행하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있었고 많았잖아요. 자, 1번 구간관리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맞아요? 맞죠. 2번 일상 업무 대행 요거는 뭐 관공서 갔다 오고 대신 갔다 오고 대행하는 거 이거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3번 방문 목욕 이거는 방문 목욕 서비스가 또 따로 있죠. 4번에 물리치료 그 물리치료는 뭐예요? 기능회복훈련 서비스라는 것이 있었죠. 그쵸?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뭐 언어치료 물리치료 뭐 재활치료 뭐 이런 것들은 기능회복훈련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5번에 세탁 밥, 빨래, 청소 빨래에 해당하는 세탁 밥, 빨래, 청소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고 그랬습니다. 또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여기서는 구간관리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맞다 하셔야 되고요. 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거예요. 세면도움,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는 거, 목욕을 도와주는 거, 식사 도와주는 거,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 요거 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답은 1번이에요. 21번 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찾아라 그랬어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1번 화장실 이용하기 자 이거는 신체활동이고 2번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요것도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고 3번의 방문 목욕은 방문 목욕 서비스죠. 4번 외출 시 동행 요것이 개인활동 지원 맞아요. 외출 시 동행하는 거 그 다음에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자 5번 기본 동작 훈련 자, 이거는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가 되겠죠? 네,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외출 시 동행과 일상 업무 대행이 개인 활동 지원이다 그랬습니다. 22번. 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물어봐요. 밥빨래 청소라 그랬잖아요. 1번 청소 및 주변 정리. 이게 답이네요. 밥빨래 청소니까. 머리 감기기. 요거는 신체 활동. 3번. 구간관리 요것도 신체활동 지원 4번 일상 업무 대행은 뭐예요? 아까 방금 했는데 까먹었죠? 개인활동 개인 업무를 봐준다는 거죠. 개인활동 지원 5번의 생활상담은 뭐예요? 생활상담 격려 위로해주고 의사소통 안 되는데 도와줬다 이런 것들은 정서지원 서비스라 그랬습니다. 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청소 말고도 취사, 세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하는 거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맞고요. 그러니까 식사하기 내가 숟가락 들어서 먹어야 된다 대상자가 그거는 그때 도와주는 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그죠? 23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납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1번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보험료 20% 부담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문 요양이면 재가 서비스죠. 재가 급여는
15% 부담이에요. 개인 부담이. 2번 주야간 보호 서비스 시 이거 주야간 보호도 재가급여예요. 본인이 이동 서비스 이용을 전액 부담한다 그랬는데 이 뭐 이동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비용이 든다 했을 때 전액 부담하지 않고 본인 부담금은 15% 되겠어요. 3번 방문 목욕 차량 이용 시 본인이 보험료 15% 부담. 자, 방문 목욕은 재가급여가 맞기 때문에 15% 부담하는 게 맞지요. 본인 부담금. 그러니까 답이 요거 3번 맞고요. 4번 방문 간호 서비스 이용 시 요것도 재가급여 맞아요. 재가급여 맞아요. 본인이 보험료 7%라 그랬는데 재가급여니까 15%라고 해야 되겠죠. 5번 요양원에 입소 시 요거는 재가급여예요. 요양원 이건 시설이죠. 시설급여예요. 시설급여인데 본인이 보험료 60에서 65%라 그랬는데 본인 부담금은 20%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재가라면 15%로 가시고 시설 서비스 시설급여라면 20%라고 하시면 돼요. 24번 이게 뭐냐? 약타기 관공서 갔대요. 은행 갔어요. 개인 업무 볼 때 동행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개인활동 지원한 거죠. 답이 3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되겠죠. 25번 자 이렇게 뭐 지금 이제 국민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큰 타이틀은 사회복지예요. 그죠? 뭐 연금도 그렇고 모든 제도들이요. 근데 이런 그럼 사회복지가 되게 잘 되잖아요. 복지가 되게 좋은 나라가 되는데 이 사회복지가 결국 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빚 없는 사회 1번, 2번 마음의 평안, 3번 인간다운 생활보장, 4번 평등한 문화생활보장, 5번 자립성의 감소. 결국 뭐예요?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목적은 인간다운 생활보장이다 그랬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